삼국의 발전 필기 내용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고구려, 백제, 신라를 학습을 하는데 지난 시간에 배운 그 나라들과 다른 점은 이 나라들은 고대 국가라는 것이죠. 고대 국가. 고대 국가는 왕권이 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통치 이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삼국시대에는 불교가 되겠고요. 종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율령이 있어야죠. 법이 있어야지. 법이 없으면 나라가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의 시스템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조건을 어느 정도 충족을 시키게 되면 고대 국가로 인정을 해주고, 이렇게 인정받은 나라들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국시대인데 가야도 있는데 그럼 삼국시대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가야는 6개의 연맹국이기 때문에 고대 국가로 보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삼국시대로 정리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 각 국가들이 어떻게 고대 국가의 조건을 만들어 갔었는지, 또 중요한 그 사건들은 뭐가 있었는지, 중요한 업적을 남긴 왕들은 누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구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구려는 왕이 가장 힘이 세고 왕권 버금 세력, 왕권과 권력이 왕권 다음에 권력을 가진 사람을 고추가라고 하고, 백제는 길사라고 하고, 신라는 갈문왕이라고 한다라는 거는 부수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일단 고국천왕을 먼저 보도록 하죠. 고국천왕은 부자 상속을 했습니다. 왕을. 지금 생각하면 당연한 걸 수도 있겠지만 옛날에는 왕권이 약했기 때문에 부족별로 나눠가면서 돌아가면서 왕을 하기도 하고, 형제끼리 왕을 나눠가기도 합니다. 형제끼리 왕을 이렇게 나눠가면서 하는 것보다 내 자식한테, 내 아들한테 물려주는 것이 왕권이 훨씬 강하고 공고해지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행정 5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행정적으로 뭔가 만들기 시작한다. 그 다음에 을파소라는 천재국상을 섭외해서 영입해서 진대법이라는 것은 백성들이 배고플 때 곡식을 빌려주고 나중에 그 추수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쌀을 다시 돌려받는 진대법, 구율법이 있었다. 그 다음에 이 고국천왕의 이야기가 우시왕후라는 그 드라마에 나오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 왕들을 지나 요 중에서는 뭐 재밌는 이야기들도 있고 폭군도 있고, 네,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미천왕이 4세기 때 미천왕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을불설화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나오는 미천왕이 낙랑군을 정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고국원왕. 고국원왕은 중국이죠. 전연의 공격을 받아서 북쪽으로 진출을 못하다가 그럼 남쪽으로 가야지 하고 백제랑 붙었는데, 백제의 왕이 하필 근초고왕이에요. 근초고왕은 백제에서 가장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 되겠죠. 근초고왕과 붙어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왕은 이 소수림 왕부터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소수림 왕은 율령을 반포합니다. 법을 만들고 태학, 교육기관을 설치를 하죠. 그 다음에 불교도 수용해요. 이게 고대 국가에서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아까 설명해서 알 수 있듯이 이 중요한 역할들을 소수림 왕이 하게 되죠. 고국 원왕이 전사를 하면서 국력이 많이 약해졌을 때 소수림 왕은 국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정책을 펼치며 광개토 대왕이 나중에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 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소태불율, 소수림왕, 태학, 불교, 율령 발포, 이런 법적이 있었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광개토 대왕은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왕이 되겠고요. 자, 광개토 대왕은 여기 대자가 붙으면 5글자이기 때문에 5세기 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소수림왕은 4글자니까 4세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고국 원왕도 4글자니까 4세기, 근초국 왕도 4글자니까 4세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억지긴 하지만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두 왕, 광개토 대왕 능비를 오타가 있네요. 만들었고, 신라를 도와줍니다. 영토도 확장을 하죠. 신라는 뇌물마리간 때인데 이게 지금 4세기에 들어가 있지만 광개토 왕이 4세기에서 5세기를 살았던 왕이죠. 그래서 뇌물마리간이 도와달라 라고 해서 일본군이 외적이 자꾸 쳐들어오니까 광개토 대왕에게 도와달라 라고 했을 때 도와주고 그릇을 떨어뜨렸는데, 그게 호명 그릇이죠. 그 신라의 유물 중에 호명 그릇을 보면 여기 뒷면에 그 바닥면에 광개토 대왕에 대한 이야기가 써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장수왕은 균형 외교를 합니다. 외교를 잘해서 북과 칭화를 잘 맺어놓고, 알다시피 남하 정책을 하죠. 남쪽으로 내려와서 평양으로 천도한 다음에 이 신라와 백제를 먼저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 올라가겠다라는 정책을 펼쳐서 서울을 공격하고, 한성은 서울입니다. 서울을 공격하고 충주, 고구려, 비를 세우기까지 하더라. 그래서 전성기를 이끈 두 왕 주요하죠. 자, 그 다음에 평원왕, 여러분들 알다시피 평강공주와 온달 이야기에 나오는 그 왕이 되겠고요. 6세기. 그 다음에 7세기를 넣어서 영양왕 때 수나라가 쳐들어옵니다. 엄청난 전쟁이었죠. 113만이 쳐들어와요. 113만. 1차 세계대전 이전에 인류에서 가장 큰 전쟁, 가장 큰 인원수가 쳐들어오는 거죠. 113만이면 진짜 엄청난 인원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요동성주가 잘 막아내고,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았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요동성주가 잘 막아냈고, 그 다음에 을지문덕과 영유왕이 잘 막아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당나라가 또 쳐들어오죠. 안시성 전투.
해서 양만춘이 잘 막아내면서 위기를 극복하지만 영계 소문이 죽자 연남생, 연남건, 연남산이 서로 분열을 하면서 고구려는 멸망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부흥운동으로 안승, 건보장, 고현무 등이 부흥운동을 전개하게 되더라. 고구려 끝.